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고독사, 특강, 힐링 노동, 사이클. 자, 먼저 힐링 노동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4월 22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주우재 씨와 함께 제주도에 간 놀머 멤버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들은 말 보호센터를 찾아가 구조된 말들과 교감하고 먹이를 챙기는 등 특별한 힐링 노동을 선보였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나오게 생겼다. 근데 여기 사진 많이 찍을 것 같아, 여기. 와, 대박이다. 근데 너무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말이야, 말 있어. 말이다. 말 타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고자왈 말 구조보호센터의 대표 김남훈입니다. 사람들한테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말들을 보호하는 장소를 생추얼이라고 하는데 말 한 마리 결연을 제가 맺어드릴 거예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좀 안 돼. 상금을 10억 넘게 벌던 퇴역 경주마인데 왕자의 게임에 존 스노처럼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고 이름이 쓰는 거예요. 미주 씨, 우리 천둥이는 가장 얘기도 많고 순하고 순하다. 누구도 다 태울 수 있어요. 아니 순한데 왜 이름은 천둥이에요? 얘가 승마장 5군데에서 사람 5명을 다 떨고 때려가지고 광철대 도축될 직전에 데리고 왔는데 얘가 알고 보니 제일 순해요. 근데 사람 떨궜는데 어떻게. 근데 그게 사람의 실수였어요. 훈련을 잘못 시켜서 여기 간지럼이 있는데 승마장 안장에 목대리 여기 차니까 간지러워서 버킹하면서 계속 떨궜던 건데 여기를 이제 제가 순치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제가 달려가 타도 뭐 할머니가 타도 그냥 너무 좋아요. 야, 이게 또 그런 사연이 있어. 몰라서 말들은 사람이 모르는 거지 인간이 잘못한 건데. 맞아요. 가서 풀 베러 가시죠. 가자, 일단 풀베러 갑시다. 이게 애들 밥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뿌듯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자, 렛츠고! 아니 야생이죠. 아 신기하네 얘네. 너무 귀여워, 애기들. 초 가자. 하하하. 마마 내려 빨리. 불 줘 빨리. 로시 하우스. 와, ASMR. 야 뿌듯하다 뿌듯해. 근데 너무 귀여워, 애들이. 많이 먹어. 야, 너무 순하다, 야. 너무 순해요. 다른 것보다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말 속에 이 말에 소위 말해서 무서웠지. 무리 속에 들어온 적이 안 무섭죠, 지금? 없죠. 근데 좀 두려웠어.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게. 내가 먼저 가서 나 알아달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뿌듯해요. 내가 네. 배고프다는 걸 잊었어요. 맞아요. 시청자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1시간 자체가 그냥 힐링이었음.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연 있는 말들을 보며 짠하면서도 흐뭇한 회차였어요. 말들 보살펴주시는 보호센터 대표님 감사하고 대중들이 알 수 있게 소개해준 놀머 고마워요. 말 보호센터를 소개한 의미 있는 특집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버려진 말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동물 보호구역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알렸죠. 위원들도 방송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놀면 뭐하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이번 회차에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능적 재미를 녹여내면서 그 안에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에 대해서 일깨워줬기 때문인데요. 버려진 말들을 돌보는 이런 농장 안에서 함께 동물권에 대한 의미를 되살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시지적으로 큰 울림을 가졌고요. 또 예능적인 재미도 충분히 있었는데 풀백이 경쟁을 벌이는데 유재석 씨와 주우재 씨가 잘 못하는데 이미주 씨가 굉장히 이제 잘하는 이런 반전의 어떤 모습에서도 놀면 뭐하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웃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했고요. 또 말들의 이제 보금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훈 대표의 모습도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거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와,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 새끼들 밥 먹이는 걸 생각해야지. 동물권에 대한 생각들, 그걸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 회차에서 보면
교감을 통한 그 공감의 중요성들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말들은 모두 퇴역 경주마이거나 아니면 승마장에서 불용마로 처리가 돼서 도출 직전에 구출된 그런 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출연진들이 더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쓰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김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골프 선수로서 한 30년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 일을 하시는데 자신의 쓰임을 바꾸니까 이제는 말들에게 어떤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 같아요. 박목장 같은 경우에 사실 거길 개발해서 골프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주택단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연 그대로 어떤 말들의 재건을 위한 어떤 터전이 되게 했다는 걸 보면 그 쓰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사람과 동물, 식물 모두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공생하면서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오랜만에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즐겁게 보았습니다. 힐링 노동이라는 이날의 어떤 컨셉트부터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인간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말들이 또 다른 인간에 의해서 구조되고 치유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를 찾고 또 감동과 웃음까지 선사한 특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날 정보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됐는데요. 5살 미만의 굉장히 어린 말들도 뛰지 못하면 살처분 된다라는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이날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이들을 보호할 제도나 시설이 국가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까우면서 충격적으로 좀 다가온 측면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동물 보호나 복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국민적 인식을 좀 제고하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는데도 이날 방송이 일정 부분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고독사입니다. 유호연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달 23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삶을 조명해 봤는데요. 청년 고독사 현장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원인을 찾아보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문 앞에 뜯지도 않은 생수 2묶음이 놓여 있습니다. 주인은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체납 고지서들이 한가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보니 14,000원 정도입니다. 연소득 100만 원도 안 되는 최저소득계층이 내는 돈입니다. 유품 정리업체가 촬영한 고독사 현장을 보면 대부분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살림살이는 침대 하나, 비닐봉지 하나면 충분히 다 담을 만큼 옷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취업용 수험서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강제적인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그냥 공부를 위해서 한 흔적들. 청년 고독사를 보면 전문가들이 꼽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취업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형편이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도 끊어집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혼자 고립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죠. 무조건 만나면 돈이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끊고. 23살 이지수 씨는 휴학생입니다. 약학대학원을 목표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지난해 2학년까지만 마쳤습니다. 지독한 생활고를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같은 게 저렴해서 한 통에 막 990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한 통 사가서 이렇게 소분해서 먹으면. 지수 씨 컴퓨터 화면에는 상장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뼈 빠져라 이래도 집을 자가로 마련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애초에 기대도 없고 그냥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여야 막론하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MZ세대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청년들과 앞다퉈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청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생존입니다. 솔직히 집은 고사하고 결혼 꿈도 꾸지 않고요. 어떻게 그냥 숨만 잘 붙여서 지금 살아보고 있는데 더 나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생존이다 하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는데요. 복지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 보도였던 것 같아요.
우선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청년 고독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남아있는 것은 라면 몇 개, 뭐 즉석 그 밥 몇 개, 그렇지만 항상 취직을 위한, 취업을 위한 서적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 아팠던 거는 그 한쪽 벽에 걸려있던 말끔한 양복. 아마 그 청년은 그걸 입고 출근할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부각시켜 준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20, 30대들의 그 고독사가 얼마나 되는지,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청년 1인 가구들의 현황,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어떤 데이터로서 보여주어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하지 않게 지금 청년들의 실태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이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난과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사회적 고립이 청년들을 고독사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줬고요. 저는 방송 말미에 김성화 박사의 지적이 특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고립 청년, 응등 청년 등 이름 짓기에서 그들을 각자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낙인, 또 다른 단절을 만들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청년들도 보편 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계급을 나누고 낙인을 찍으면 이건 청년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의미한 지적이 당국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특강입니다. 허희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4월 22일 방송된 전시적 참견 시점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영 교수의 이야기로 꾸려졌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수사 본능을 발동시키는 한편 특강을 위해 찾아간 대학교에선 아이돌급 팬 서비스를 펼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영 교수님 매니저 김도형입니다. 교수님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다 보니까 교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프로파일링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런데 혹시 뭐가 증거물 같은 걸 이렇게 버려놓으면 이거 수색할 때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일종의 도보 순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11시 이 시간부터 한 2시, 3시까지가 이 나터리범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이어서. 나터리범. 뭐야? 텔레비에서 봤대. 텔레비에서 봤대. 네. 안녕하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요. 사진?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몽타주가 별로 안 좋은데. 몽타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박사 과정을 밟으셨던 강원대학교 특강이 있는 날이어서요. 날씨 더우니까 시원한 거 사놨구나. 이런 거 사다 주면 진짜 고마워. 표현 너무 잘하신다. 고마워. 저희끼리는 교수님께 고마워 금지령 내렸습니다. 교수님께서 매니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셨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부탁하기에 앞서서 미안하다, 고맙다, 수고했다를 제일 많이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강원대학교의 아이돌. 진짜 오랜만이다 햄버거야. 근데 이런 거 먹고 가잖아. 어떻게 아는지 알아. 집 들어가서 저녁 먹고 왔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안 하지. 그런데도 아세요? 저랑 현장 나갈 때마다 먹어요, 교수님. 그러자.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공범이라고 해요, 공범. 네가 먼저 제의했잖아, 나한테. 네가 주범이야. 뭐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잘 먹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반갑고요. 여러분들 범죄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걔네들은요, 형사를 안 두려워해요. 그냥 운이 없어서 잡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형사가 무서워서 범죄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놈들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답변 드릴게요. 개인으로서 피해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방법은 뭐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께 고마운 게 범죄자들에 대한 질문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끝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놈들이 아니고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겪어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권일용 교수의 반전 가득한 하루가 전파를 탔는데요.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권일용 교수님 프로파일링 할 때는 예리하신 것 같은데 일상은 귀여우시네요. 일상의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부분이 너무 멋진데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겸손한 매니저님과 뭐든지 고맙다고 말하시는 권일용 교수님.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이 권일용 교수의 아기자기한 일상을 흥미롭게 시청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권일용 교수와 한 달째 함께 일한 김도형 매니저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죠. 한 달이면 이제 막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건데 이 두 사람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함께 일한 지 한 달째인데 전참시에 나온다고? 약간 좀 의아할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싶어서 의뢰했다라는 이 컨셉이 권일용 교수님과도 잘 통했고요. 초반에 권일용 교수가 산책을 하는데 뭐야? 그냥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그 안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로서의 모습을 뽑아낸 제작진들의 편집이 굉장히 센스 있었고요. 또 이동 중에는 권일용 교수님한테 이제 피싱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화를 해가지고요. 이제는 안 속으니까 영상 통화를 해요. 그 영상이 통화를 하면 자기 자리가 어딨냐 하면 검사실이야. 인터넷이나 뭐 영상통화에 친숙한 세대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더 좋았습니다. 이날 보면 이제 권일용 교수가 기존의 전문가로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그런 반전매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벚꽃놀이에 푹 빠져서 소녀 감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하고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장면도 푸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을 줬고 대학 특강에 가서는 그래도 역시 전문가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에 회복되지 않은 고통이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메시지까지 남기면서 강의를 마무리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참시가 일상을 관찰하다 보니까 다큐멘터리적인 진지함도 좀 갖고 있는 방송이고 또 예능적인 재미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점을 잘 살린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쉽게 느껴졌던 건 물론 이제 특강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 특강 후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에서는 매니저의 모습이 도드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의 모습이 좀 더 드러나야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되면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더욱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매니저가 좀 더 부각되면 어떨까? 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다음 키워드는 사이클입니다. 공희정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 19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성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날은 원주 MBC에서 제작한 바람되어 너와 일부가 방영되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타는 탠덤 사이클로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이들의 여정을 담아내며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탠덤 사이클 선수 김정빈입니다. 저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던 나. 20살의 어느 날 그나마 볼 수 있던 시력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 저는 복지관을 찾아가 장애인 교육과 재활을 받았고 복지사의 권유로 만난 운명이 팬덤 사이클이었습니다. 지난 8월 전북 익산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팀은 한 달에 한 번 약 보름간 합숙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길을 나만의 방식으로 그려갑니다. 머릿속에서 좀 그리는 것 같아요. 도로 노면 주변에 뭐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살짝 오르막이지.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는구나. 그렇게 노면을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새벽 훈련을 마치고 이어진 오후 훈련. 사이클 전용 경기장인 벨로드롬에서 진행됩니다. 한창 오후 훈련에 집중하고 있던 그 시각 제 훈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와 탠덤 여행을 떠날 그분입니다. 예, 제 이름은 조선입니다. 이름이 외자라 많은 분들이 실명이라고 물어보는데요. 조선 맞고요. 그는 겨울 스포츠 용품 회사의 리조트 매장 관리자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 12년 전 원주 발령을 받아 오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했죠. 좌천 아니냐. 지금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이제 원주에 내려온 게 오히려 저한테는 잘 된 것 같아요. 100kg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던 그는 취업 후 다이어트를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원주로 오게 되면서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자전거에 빠진 지 12년. 지금도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페달을 끼고 운동선수를 한번 타보시려고요? 함께 타는 순간만큼은
둘이 하나가 돼야 하는 텐덤 사이클. 서로를 배려하며 달리다 보니 불안했던 움직임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외부의 라이딩에 대해서 상당히 갈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곳은 어떨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설레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록만 생각하며 달려온 나와 한계만 생각하며 달려온 남자. 우리는 각자 달려왔던 길을 벗어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바람이 되어 너와 함께. 텐덤 사이클 국가대표 김정빈 씨와 그의 파트너가 돼준 조선 씨의 첫 만남부터 천천히 호흡을 맞춰가는 그 과정까지 담아낸 일부였습니다. 특별한 여정을 떠난 이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어요? 구성과 내용이 이렇게 일치하면서 참 보기 좋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자전거를 매개로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다가 합을 맞춰갔는데 그 모습이 자전거를 함께 타기 위해서 호흡을 맞추고 또 경기를 치르는 이 텐덤 사이클과 닮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이제 구성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두가 알거나 궁금해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집중력을 끌고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부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타면서 언제가 위험했어? 도로에서 펑크나서 넘어질 뻔한 적이 꽤 있었어요. 잠깐만. 오른발 착지. 펑크 났나? 그 스페어 휠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필 펑크가 나서 좀. 바로 펑크가 나면서 저 주행 연습이 어떻게 될까 2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도 흥미로운 마무리였습니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면 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존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사실은 관건인데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텐덤 사이클이라고 하는 앞에는 비장애인이 타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뒤에 시각장애인이 함께 페달을 맞춰 나가는 호흡을 함께 한다는 소재의 설정부터 또 그걸 이제 단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교한 집을 만들어 나가듯이 그 단계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과정도 시청자들의 호평을 자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정빈 선수의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내레이션이 진행이 됐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향하는 출발점. 나는 지금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감을 갖고 있었던 시청자들에게도 그런 그 간극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제 연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를 그려낼 때 뭔가 막 그 어렵고 힘든 일들, 눈물 줄줄줄 짜게 되는 이런 스토리들을 한 바구니 털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전혀 여기는 그런 감정의 어떤 그런 큰 부분들을 담아내지 않았다는 것. 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호들갑을 떨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그것을 담대히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런 것들을 제작진들이 끊임없이 전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의 이제 원주를 어떤 모습으로 달릴지 2부가 저도 되게 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존의 가치를 완성도 있게 담아낸 프로그램이었다는 평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따뜻한 동행을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